안녕하십니까. 입니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 마지막 회를 앞두고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편집이 늦어져서 마지막 회가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 같긴 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철 씨가 옥순 씨와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옥순 씨가 살짝 장난스럽게 그렇게 노려보냐 이런 말에도 주눅들지 않고 이제 상철 씨가 현숙에게 관심 있는지 몰랐네 크크 하고 웃거든요. 이제 여기에서도 옥순 씨가 대처가 좋죠. 뭐 약간 마음이 상해 있다고 해서 뭐 그런 걸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상해서 뭐 돌아서 있다거나 마음이 이렇게 약간 돌아서서 거리를 둔다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장난스럽게 자기의 마음도 표현하면서 상대가 부담 없게 좀 대답할 수 있게 유도를 하죠. 그리고 상철 씨가 여기에서 조금 방어적이긴 한데 그래도 납득할 만한 얘기로 풀어냈어요. 썸을 타기엔 너무 적은 시간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적었고 그래서 대화를 좀 하고 싶었다 정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옥순 씨는 바로 언급하죠. 근데 그거를 영자나 나에게 쓰기에는 아직 확신이 안 섰던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확신이 아직 안 섰던 거지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3명 데이트를 했을 때 있잖아요. 1대3 데이트를 할 때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영자 씨가 그래도 대화도 잘 되고 상철 씨가 바라는 이성상에 조금 더 부합을 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상철 씨가 그 당시에는 옥순 씨를 되게 뭐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어쨌건 상철 씨는 빨리 답을 내리고 한 사람에게 좀 집중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자 씨를 선택했고 그 시점에서는 옥순 씨가 제외가 됐던 시점이긴 했었죠. 물론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옥순 씨가 좀 노련하고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이긴 한데 상철 씨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았었을 거고 그리고 상철 씨는 옥순 씨의 그런 어떻게 보면 노련하고 친절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실되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옥순 씨와 더 대화를 하고 옥순 씨의 이런 장난스러운 모습들, 더 편안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이구나 하면서 더 자연스러운 모습에 이 사람 훨씬 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네라고 느낌을 갖게 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은 영자 씨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옥순 씨에 대해서 더 좋게 해석하려는 프로세스가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철 씨가 나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 형이랑 너랑 1시간 이상 와인을 먹고 이렇게 방에서 얘기했다는 게 나는 얘기해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나랑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랑 그렇게 할 정도면 그 사람이랑 더 진하게 알아보고 싶나 보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 그래서 마치 내가 오늘 현숙과 데이트할 때 네가 놀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듯이 나도 내 맘대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호감이 많이 깎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뭐 상철 씨가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옥순 씨의 대처도 물론 좋았기도 하고 이 뒤에 나오는 이런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이 저런 뾰족한 마음을 드러내는 건 나를 손절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 상철 씨 같은 캐릭터는 손절할 생각이면 아예 그냥 난 당신이랑 더 안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같이 뭔가 얘기할 자리를 만들질 않아. 근데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일종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야. 뭔가 자기 마음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 사람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저렇게 날이 선 말을 들으면 그거를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같이 공격을 해버리지. 그래서 뭔가 그 일말의 희망이 생기다가도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옥순 씨는 이 부분을 상당히 잘 대처했어요. 물론 근데 이게 솔로 나라다 보니까 이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썸을 타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잘 회복돼서 썸이 이어졌겠죠. 그런데 이건 솔로 나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꼭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건 아닐 수 있는데 일단 옥순 씨의 대처는 상당히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점이 있다. 자, 한번 보면 그래서 영자는 나의 기타 감상해하고 있고 보드카를 마시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좋아할까? 대화하지 말라고 내가 말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근데 옥순 씨가 근데 우리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게 호감도가 깎였다는 거를 우리한테 말해주면 좋지라고 영자 씨랑 자기를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우리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다. 그래서 옥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철 씨가 영자 씨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이후로 상철 씨가 영자 씨를 찾아가는 거는 옥순 씨의 이 말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영자 씨를 찾아가는 건 뭐 해명을 듣고자 함도 아니고 실은 내 마음은 당신에게 어떤 호감도가 이미 꺾인 상태입니다. 실은 샌드위치 줄 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말을 하네요. 미안해요가 상철 씨가 영자 씨를 찾아가는 의도가 되는 거죠. 지금 옥순 씨의 이 말에 따라서. 근데 지금도 보면 여기서 이제 네가 좀 확실하게 나한테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아서 나도 뭔가 제스처를 취하기 애매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확실했으면 뭐 영자나 나한테 우리라고 묶으면서 말을 해줬어야지라고 말할 때는 다리를 꼬고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으면 그랬을 거다라고 이렇게 뭔가 해명을 하는,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점에서는 상철 씨한테 완전히 몸이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거겠죠. 뭔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표현이 더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마음을 좀 확실하게 보여줬다면 난 영수를 확실하게 거절했을 거다. 그래서 상철 씨도 이제 그건 맞다. 그러면서 상철 씨한테 물어봐요. 내일 슈퍼데이트권이 있다면 누구한테 쓸 생각인지.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는 상철 씨의 그 모자, 그 끈을 이렇게 좀 만지고 당기고 있죠. 그리고 상철 씨는 손을 치우지 않습니다. 치우기도 뭐 애매하고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인상을 주죠. 그래서 상철 씨가 너는 그럼 누구 쓸 거냐? 그래서 옥순 씨가 그건 왜 물어? 당연히 너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옥순 씨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민망하니까 누가 보면 되게 표현한 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옥순 씨가 대놓고 상철 씨한테 막 대시하고 난 너밖에 없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 근데 인터뷰 때마다 상철 씨를 1순위로 얘기한 거는 사실이긴 하니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옥순 씨가 상철 씨를 선택하는 건 우리가 봤을 땐 당연한데 상철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애매하죠.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영수 씨와도 그렇게 대화를 했고 지금 아까도 영수 씨와 데이트를 하고 왔고 나랑은 지금 오랜만에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옥순 씨의 마음은 실은 굉장히 확고하죠. 영수 씨와 상철 씨를 굳이 둘 사람이 옥순 씨 마음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 갭 차이는 꽤 크죠. 상철 씨가 상당히 큰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옥순 씨는 그래서 당연히 너 아니야? 라고 왜냐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당연히 너 아니야? 라고 말했다가 상철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표현한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되게 표현한 줄 이라고 상철 씨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철 씨도 웃고 옥순 씨도 웃는 거죠. 상철 씨 네가 영수님한테 쓸 수인 거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옥순 씨가 나는 항상 인터뷰 때마다 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긴 너랑 나랑 대화를 진짜 많이 안 해봤다. 약간 서로 소극적이었다. 나도 적극적으로 안 했고. 그러면서 상철이 무슨 매력이지? 라고 옥순 씨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살짝 눈빛을 보내죠. 이게 이제 상대의 마음을 흔들려는 시도도 있는데 상철 씨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딱 선을 긋죠. 물론 약간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뭔가 내 마음을 흔들려고 시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그래 이렇게 프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옥순 씨가 뭔가 더 최선이 있으려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옥순 씨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다고 봐요. 물론 이게 너무 최종 선택 전날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상철은 이제 영자 씨에게 얘기하자라고 말을 하고 영자 씨는 이제 술 마시기 전에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영수형내로 가자고 상철 씨가 제안합니다. 영수형내 아무도 없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녁 시간이 더 늦어지다 보니까 밖에 추우니까 실내에서 얘기하자는 의도였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자 씨는 상철 씨에게 나 혼자 있었는데 먼저 부른 것도 옥순이길래 또 한번 좌절하긴 했어. 물론 근데 이거는 좌절의 포인트긴 한데 자신도 영수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수한테 먼저 달려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영수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보거나 어떻게 보면 내 행동,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영자 씨가 두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상처와 손실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영자 씨의 말을 보면 그 맥락을 쭉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영자 씨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나아가서는 예측도 가능해지지. 사람이 어떤 일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손실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처가 많다 보면 당연히 어떤 애착이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관계에 있어서도 손실에 집중해서 좋은 것에 집중하지 못해.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손실을 줬다고 생각하는. 왜냐면 거의 손에 들어왔다가 나간 영수. 왜냐면 내 상처라고 내가 언급했으니까. 그래서 그 후회를 해명하기 위해서 영수한테 가는 거고. 지금 나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은 지금 상철의 모습도 내 입장에서는 상처고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좌절했다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 나 먼저 불러주지라는 바람이 있었다. 상철 씨가 이제 내가 좀 배려가 부족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 방에 오니 거기에 기타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바로 이게 어제 그 흔적이야? 어차피 지금 상철 씨는 영지아 씨에게 지금 거절을 하려고 확실하게 거절하는 말을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마침 또 기타까지 있으니 더더욱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여기 뭔가 사건 흔적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많이 혼란스러웠다. 상철 씨가 얘기를 시작하죠. 너도 알다시피 어제 나는 깜짝 놀랐거든. 이제 그런 장면이. 그래서 나랑 방금 전까지 좋게 얘기해. 왜냐면 상철 씨가 그때 영자 씨한테 나는 이제 당신을 1순위로 생각하고 뭐 순위도 아니지. 이제 당신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제 좀 집중해서 가겠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 벌어진 일이니까 상철 씨 입장에서는 나랑 방금 전에 좋게 얘기했더니 그뭐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가지고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거기다 막 보드카 먹고 이제 와인인 줄 알았는데 이건 보드카였군요. 나 같으면 내가 신경 쓰여서는 안 그럴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 먹을 때 그 얘기를 해보지. 그런데 이제 상철 씨는 그 얘기가 참 안 나오더라. 그래서 삐졌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호감도가 많이 깎였다. 이 얘기를 지금 아까 옥순 씨가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자 씨가 일단 오해 먼저 풀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영수 씨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자 씨는 그때 상철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신났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취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영수 씨가 들어왔어. 그래서 영수 씨가 이걸 봅니다. 이렇게 빼꼼 보고 자기 방으로 가요. 저걸 또 상철 씨도 봐요.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누워가지고 그 문제의 장면, 노래를 듣기 시작하죠. 상철 씨는 어쨌든 영수 씨가 왔다라고 이렇게 속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영자 씨가 이제 이따 말하자라고 하면서 영수 씨가 나가길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데 영수 씨는 안 나가. 왜 안 나가냐면 영수 씨는 지금 영자 씨와 상철 씨가 잘 돼서 영자 씨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영수 씨에게 또 손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놨어도 내가 한 투자 하나에 처해서 뭔가 손실이 나는 거는 고통스럽지. 물론 하나에 온전히 투자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것에 손실이 나는 것을 견딘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영자 씨와 상철 씨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영자 씨에게 이 전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자 씨도 어쨌건 묶어놨는데 그게 풀리려고 하니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 기다리면 나에게 언제나 달콤한 슬픔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그 나중에 상철 씨가 이 장면 보면 굉장히 어이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영수 씨가 조금 더 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냥 나가주는 거였어. 왜냐면 지금 상철 씨는 어쨌건 영자 씨에게 거절을 이해시키려고 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영수 씨가 알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내가 있든 없든 어쨌건 언젠가는 대화를 할 사이야.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나가주는 게 오히려 상대 마음에 부담을 줘. 그리고 상대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럴 때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겨서 나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지. 그런데 상대가 감성적이고 성숙하지 않은 뭔가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일이라면 지금 옆에 와서 이런 노래를 트는 게 더 압박이 돼서 상대가 나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런 것도 어쨌건 영수 씨의 행동이지만 영수 씨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로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죠. 나의 행동이 실은 어떤 사람과 맞냐 안 맞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 노래를 틉니다. 그래서 영자 씨가 영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뭐 노래 듣는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나갑니다. 근데 또 영자 씨는 조금 더 감정적인 사람일 수 있으니 저런 게 압박이 될 수도 있죠. 어쨌건 영수 씨도 손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물론 사람은 다 손실을 두려워하지만 극단적으로 더 보통보다 심하게. 그래서 어제는 영수한테 얘기 들었고 아침에는 나는 그래도 상철이 좋은데 하고 토스트를 만들고 갔다. 그래서 나는 감정의 변화가 사실 없었다. 영수 오빠 멋있는 사람이다. 이 분위기 나도 좀 설렜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샌드위치 먹는 것도 되게 분위기가 좋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갔는데 내가 말을 안 하니 대화가 멈추는 그 상황이 나한테 너무 상처였다. 라는 게 지금 영자 씨의 말이죠. 나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 아침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올랐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올라온 거죠. 결국 그 상처가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선택 때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현숙한테 가버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때 아침에 상철 씨의 그런 차가운 태도까지도 싹 이어지면서 상처로 남는 거지. 아, 이 사람이 그 전에 이미 마음이 접혔었구나. 그 마음은 접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샌드위치 주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을 때 풀려서 나에게 원래 좋았던 마음을 뭐 이어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겠지만 상철 씨는 아까 옥순이 이제 막 그럼 어떤 매력이지 이럴 때도 날카롭게 반응하잖아요. 물론 막 말을 매섭게 한다는 게 아니라 딱 이성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섣부르게 자기가 이 상대의 어떤 판단에 말려들지 않잖아. 그 정도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철 씨가 지금 결정한 것이 어떤 그 뒤로 그 상황에 대한 재해석이 있지 않는 한 그 마음은 안 바뀌지.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영자 씨가 이제 그걸 언급합니다. 어제 분명히 내가 1순위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른 마음이 있었나? 라고 영자 씨는 생각하는데 근데 상철 씨는 오늘 아침에 다 식은 거다. 어제 밤의 일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데이트하거나 그럴 생각이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영자 씨가 근데 오빠 오해였잖아라고 하지만 상철 씨 입장에서 오해가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나한테는 별로다. 그 상황이 뭐든 간에 나는 그걸 장면을 내가 봤고 내가 거기서 나오려고 할 때 뭐 영수 씨가 나를 불렀던 그런 상황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뭐 영자 씨는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하지만 상철 씨는 그건 재량이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영자 씨가 근데 그 꽤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요. 왜냐면 이게 카메라들 앞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카메라의 원샷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불편한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상철 씨가 이해는 하죠. 그래서 어쨌건 그 예의는 아니고 이게 어쨌건 촬영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걸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너의 입장은 확실히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철 씨의 마음이 돌아오진 않죠. 아무리 그랬어도 상철 씨 머릿속에 그려진 그것이 재해석이 되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영자 씨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해줬다면 상철 씨가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이제 와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상황이 되면 상철 씨는 이제 더 이해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기가 좀 더 힘들죠. 그래서 상철 씨 같은 분에게 어떤 해명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가장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선명하게 그 상황에 대한 재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건 그러면서 내가 영수한테 짝사랑을 고백한 걸로 이해했더라. 내가 영수를 이제 그러면서 영수 씨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상철이라고 했다. 데이트 누가 하고 싶냐고 했을 때 나는 상철이라고 했다. 영수님 면전에다 대고 상철 이랬다. 어차피 상철도 나 안 찍고 아까 영수라고 말할 걸 하고 후회해서 솔직히 영수라고 말할 걸 하고 후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회에 대한 해명을 영수 씨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후회가 가장 강했으니까. 그리고 영수 씨한테 그 후회를 토로하고 나니 지금 상철 씨가 좋다는 마음도 지금 후회가 되잖아요. 영수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쪽 후회가 커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자 씨가 이제 영수를 선택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이것도 내가 선택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철 씨가 딱 집어서 얘기해요. 근데 그런 가정들 전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자 씨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는 후순위예요. 내 후회나 내 상처가 더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오빠밖에 없었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영자 씨 행동의 주동인이 아니라고. 영자 씨 행동의 주동인은 상처받지 않음이에요. 영수 씨랑 그런 면에서 결이 붙어야지.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지를 나는 보고 싶었다. 그래서 알아보고 좋아줄 수 있는지가 난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영자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철 씨한테는 너무 끌림이 강해서 못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 씨한테 했던 것과 이 말이 비교가 되는데 영수 씨랑 편안한 대화가 가능했고 영수 씨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걸 영수 씨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게 영자 씨 머릿속에서는 상철 씨와 영수 씨와 했던 그런 대화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가 있기 때문에 영수 씨한테 그 말을 했던 것도 실은 사실이야. 상철 씨한테 했던 말도 지금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자기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감정,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후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자 씨가 이런 지금 불안정한 애착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잘 다독이고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면 실은 영자 씨는 일관되고 그런 마음의 표현도 더 많이 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강한 애착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뭐 다른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 완전히 과몰입했었다. 진짜로. 근데 그게 영자 씨한테는 후회로 남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처를 그만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과몰입해갖고 했는데 못 받았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과몰입했던 게 후회로 남아. 그래서 지금 이게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고치고 싶었던 방법으로 상철님한테 다가갔는데 끌리는 사람한테 그냥 끌리는 대로 행동했던 거. 그래서 확실하게 호감을 표현했었고 그 사건 이후에도 행동으로 표현했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이거니까 이제 그냥 허무하다. 상철님은 진짜 나한테 호감이 없구나.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온 목적 자체가 옥순이 그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왔기 때문에 애초에 상철 입장에서는 마음을 정리시키려고 온 거죠. 내가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걸 어쨌건 좋게 얘기했지만 그 목적으로 왔던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순 씨의 얘기에 따라서 그래 영자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예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온 거니 한편으로는 상철 씨가 옥순에게 마음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조금 논리적인 비약은 있죠. 그래서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도표
보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철 씨는 어쨌건 옥순 씨나 현숙 씨 그 사이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아무도 안 하거나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 13기 이제 마지막 차를 앞두고 촬영을 한 편 더 할 것 같아요. 영철 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거는 뭐 마지막 회를 촬영하고 나서 찍을 것도 같은데 어쨌건 이렇게 또 13기를 계속 같이 달려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13기 마지막 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못 들려드린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